3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표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유로존 안정세도 애플의 사상 최고가 행진도 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3대 지수는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의 저금리 발언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해관보 정상회의가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핵무기 원료를 제거해 나가면서 핵테러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빚을 내 무리하게 주식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신용융자 보증금 인상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3월 2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경제 지표 부진에 전날의 상승분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날 급등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정도의 흐름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장 막판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삼성전자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오랜만에 자동차 관련주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상황 정리하고 오늘 대응 전략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 코스피 지수가 2040선 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1%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2039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는 강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반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기관의 매도에 코스닥 6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520선 초반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 만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7원 40전 내리면서 1130원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중국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중국 증시는 버냉키 효과로 일제히 올랐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는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 이상 강하게 올라왔고요. 반면 중국 증시는 계속되는 경기 둔화 우려에 6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0.15% 약보합권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대만 각권 지수도 강세를 보였죠. 0.7% 올라왔네요.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가 모두 장중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가 0.07% 내렸지만 장중에 애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 0.28% 약보합권에 마감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죠. 청성촌룸 신창관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성촌룸 신창원입니다. 대표님 오늘 목소리가 좋지 않으시네요. 예, 몸이 조금 불편하네요. 그래요? 그럼 좀 힘내서 그래도 오늘 좀 잘 전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 좀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현금화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좀 하락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여전히 추경 매수는 금지입니까? 예, 추경 매수는 이제 당분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누차 이제 올해는 여러분 일목균형표를 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선행 스팬 2가 월요일부터 한 60포인트 상승합니다. 60포인트 상승하면 2010까지 이제 상승을 해요. 선행 스팬 2가 2010까지 상승하면 이때 선행 스팬 1이 만약에 조금만 빠져버리면 구름이 검은 구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검은 구름으로 바뀌어버리면 주가가 이제 대세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단장 그렇진 않지만
다음 주부터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변혁이 조금 심한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이제 주가가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스넥스펜2에서 앞으로 한 여러분 한 주 반 정도는 박스권 매매를 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박스권 매매에서 계속 주가가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저희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 물렸죠. 그 전날도 물리고 어제도 물렸는데 개인들이 계속 이제 물려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가가 아침 고점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 밀리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나면 주가가 떠버리고 이런 모양인데 실제로 어제 주가가 죄송합니다. 상승했습니다만은 네. 삼성전자를 빼고는 주가 1등 주식 외에 놓고는 여러분이 굉장히 풍요속의 빈곤을 느끼는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장세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한 25년 정도 했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개인들이 속된 말로 손가락만 빨고 있는 이런 현실은 제가 볼 때는 국회가 지금 여당 야당 자리 싸움보다는 주식 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넘는 가운데 주식 부양을 저는 분명을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라든지 특히 삼성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 내역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장에는요. 일단 2025포인트 스냉스펜 1 자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스냉스펜 1을 두고 주가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주식이 스냉스펜 2가 상승하는 주가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보름 동안은 계속 2025포인트를 두고 양방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2025 이상에서는 이 언저리에서는 주식을 매수해도 되지만은 주가가 아예 위에 가는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5 이하에서 많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추격 매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들이 서서히 이제 조금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보다는 지금 엔화 약세입니다. 엔화 약세 때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 약세에서 우리나라하고 그 경쟁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선물은 외국인이나 개인이나 기관들이 전부 단타를 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선물 자체도 지금 275에서는 저항을 받습니다. 받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선물의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모든 기본 이평을 기본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거래 자체가 서서히 이제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 자체는 저는 분명히 장 자체가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 흥분하지 마시고 이미 못 먹은 거 삼성전자가 계좌에 없으면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2000포인트 가도 전부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순환매를 대기하면서 꿋꿋하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61일평이 굉장히 급격하게 고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1일평이 급격히 상승할 때 주가가 보통 무거워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61일평이 초반에서 턴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60일평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면 일목균형표의 스팽스펜2와 같이 주가가 굉장히 61일평이 전체 주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치듯이 고점에는 RSI를 많이 봅니다. RSI가 주가가
이렇게 있지만 교묘하게 과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과열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과열을 안 만들기는 이 자체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속임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RSI가 보통 우리가 70 넘어가면 고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70을 찍고 서서히 매물을 여러분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바닥에 있던 매물들을 여러분에게 다 넘겼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제가 여러분 절대 손대지 말았던 화학주였습니다. 화학주는 지금 개인들에게 다 넘겼습니다. 기관들이 저점에서가 개인들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주는 지금은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매도를 하면 안 되고요. 업종부 종부에서 그래도 화학주가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 자체가 매물대가 위쪽에 있다는 것은 2000포인트를 하방 이탈할 때 이 부분에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1920까지는 그냥 직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금화에 치중하시고요. 언론을 멀리하고 여러분 주대에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주식은 오늘 또 강세를 보일 겁니다. 주식은 오늘 또 크게 약세를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은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지금 1등주만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1등주 사기에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1등주가 아니라도 우량주에서 물려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은 크게 움직임 없을 겁니다. 현금화 30% 항시 유지하고 추격 매수 자제하는 현명한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네, 2025포인트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는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셨고 다음 주 선행 스펜2가 좀 급격히 올라오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이제 좀 종목별로 대응 전략 살펴볼 텐데요. 뭐 삼성전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어제 오랜만에 자동차 관련주가 좀 선방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삼성전자가 이제 제가 여러분 저때 130만 원을 이제 제가 예측했는데 일단 130만 원이 와가지고 뭐 기쁜 것보다 더 슬픕니다. 제가 한편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더 과격하게 삼성전자를 못 사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삼성전자를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계속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은 조상님 보기에 부끄러운 장고장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넘어가고 너무나 허탈하고 한심합니다. 예, 삼성전자 이제 답이 보였죠. 답이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삼성전자를 지금은 사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대신 여러분 그때 이제 삼성생명을 끌어잡을 것이다. 이제 삼성생명이 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단기간에 끌어당기는 그런 날씨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 주식을 이제 우리 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이 이제 주가 관리를 좀 하라고 계속 씹었습니다. 씹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예, 자동차주가 이제 그 수익이 어제 하지만 제가 이제 업종 이제 평균 수익 이하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주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아차나 현대차를 갖고 있으면 물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부 낙폭과대라고 이제 현대모비스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특히 현대모비스 이제 32만 원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32만 원짜리에서 굉장히 지금 뭐 여러분 뭐 장고장 펴보면 전부 32만 원대 이제 현대모비스 갖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이제 신용이 떨려야 되거든요. 32만 원 같으면 이제 일단 신용이 떨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실적 독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용인데 제가 볼 때는 현대모비스를 지금 파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동차 주식도 지금은 예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건설주는 여러분 물량을 이제 대대적으로 축소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소했는데요. 삼성물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용산 이제 신개발 타운 때문에 계속 올라갑니다만 나머지 건설주들은 지금은 제가 볼 때 건설주가 적정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공업주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1등 중공업주 외에는 쳐다보지 마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공업주 200일 평선에 따라서 어제 현대중공업만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1등 주식 사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삼성전자가 곧 이제
갈 수 없는 자리까지 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삼성전자를 이어받을 주식이 뭐냐. 제가 여러 번째 때 삼포스코를 그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36만 원대 여러 번째 때 추천해가지고 42만 원대인데 이때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개인들이 지금 털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과연 대타할 주식이 과거에는 유아주로 이제 많이 땡겼죠. 유아주로 땡겼는데 유아주가 조금 자유롭지 않습니다. 유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정부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아주가 삼성전자를 대타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금융주도 제가 볼 때는 대타로 나서기에는 부담스럽다. 내수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과연 게 어떻게 대타가 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자동차 업종군이 아닌 철강 자동차 부품 업종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째 때 에너지 4인방을 드렸고요. 에너지 4인방 드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짜 한전기술 같은 거는 110% 수익을 냈고 이제 장비 부품 4인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2인방조가 여러분 수익을 많이 내. 제가 곧 새로운 테마, 다른 사람이 절대 뺏길 수 없는 테마를 곧 하나 여러분에게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을 갖고 있다가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뻥철수 원장이 뭐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거 안철수 상한가 가는데 이런 주식 여러분 만지면 인생이 망가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그런 주식을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 곁에 강요하기도 싫습니다. 왜?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강요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실적을요. 실적 보고 주식 사면 누구나 삽니다. 차트 좋으면 누구나 삽니다. 저희들은요. 단문지 정신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계사도 아니고 우리가 세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무지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주식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연세가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서는 시가총액 10개 종목, 연세가 60 이상 되신 어르신께서는 코스피 20개 종목, 그 다음에 연세가 50 이상 되신 젊은이들은 코스피 30 종목만 만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50 이하는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50 이하는 엉덩이 뿔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50 이상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코스피 상위 30개 종목에서 여러분께서 주가 낙폭 과대 종목,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종목으로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침에 동시호까지 붉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붉지 않을 것 같고요. 장은 오늘 선물은 오늘 푸대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마디 더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팔고 우량주에 물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고장을 분실하고 혹시 컴퓨터를 안 끄고 집사람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봤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장고장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6개월 있으면 중추절입니다. 명절 때 조상님 묘지 앞에 가서 여러분 장고장과 여러분 매매 내역을 보여줬을 때 너 참 잘했구나 칭찬받는 자녀가 후손이 되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잡주하면요 잡놈입니다. 잡주하는 놈은 양아치고요. 잡주 추천하는 방송은요. 그는 방송 따위고 앞으로 방송은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없어져야 됩니다. 잡주를 추천하는 방송, 잡주를 추천하는 전문가, 잡주를 추천하는 애널리스트 전부 이 땅을 전부 쓸어내야 되는 그런 아주 저질 같은 인간이다. 여러분 죽어도 1등주에서 죽는, 물려도 1등주에서 물론 현명한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앤 포커스 청송촌루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네, 앞서 대형주 위주의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이번엔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할 텐데요. 먼저 김형근 전문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종목이었죠. 락앤락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데요. AS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락앤락 흐름을 보면 네. 강한 양봉을 좀 형성을 하면서 종가상에 한 2% 넘는 그런 3% 정도 상승 마감이 됐죠. 3% 정도 상승 마감이 됐는데 매수가 제시해드린 매수가에 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도 좀 왔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어떤 좋은 흐름 예상이 되고 있고 어제 또 상승 부분 어제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한 9거래일 연속에서의 기관의 매수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까지 해서 또 10거래일 연속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부분, 그것도 상당히 어제 좀 많은 양의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추후에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하고요.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고, 좀, 목표가를 좀 짧게 사실 잡아드렸습니다. 좀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일단은 1차적인 그런 목표가 도달 이후에 다시 한번에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 또 선거 관련해서 추천을 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나우콤이라는 종목이 어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가파르게 좀 나타났죠. 그래서 추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그 단기간 내에 좀 상당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이제 15,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어제 장중의 흐름은 이제 14,350원 이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그제였죠. 그제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 어제는 좀 하락을 하게 됐죠. 오히려 이제 그런 그 부분이 다 이슈화 좀 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맞으면서 좀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단기간 안에 좀 변동성이 나타나서 상승 방향으로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전체를 계속 보유한다기보다는 빠르게 좀 그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 부분이 좀 높게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는 좀 비중 축소를 해나가면서 끌고 가면 이러한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보자면 고가, 그러니까 박스의 흐름에 좀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5,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 갇혀있는,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11,000원 선, 손절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신다면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그런 변동성을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락앤락과 나우콤 두 종목 AS 받아봤습니다. 일단 오늘자 새로운 관심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반도체 쪽,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바로 이제 엘피다 파산 이후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수혜 부분이 단기적인 부분이 아닌 바로 치킨 게임 그런 종료 이후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그런 업황의 호조 부분을 좀 판단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바로 동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해서 SDS 반도체라는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후공정 전문 기업인데요. 바로 삼성전자의 신뢰를 받는 주요 그런 후공정 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후공정 일괄 생산 체제를 도입하면서 PC DRAM 생산 같은 경우 SDS 반도체 필리핀 법인으로 전량 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어떤 수익성 증가 부분, 특히나 이제 ROE 증가 부분을 좀 전망을 할 수 있는데요. 자기자본 이익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1년도에 5.2%였던 ROE 부분이 작년에 2012년도에 12%까지 좀 증가를 했고 내년에 2013년도에는 20% 넘는 그런 ROE의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엘피다의 파산 부분, 단기적인 좀 이슈가 아닌 중장기적인 어떤 시그널, 청신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디램을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가 원래 삼성전자, 하이닉스, 엘피다 이렇게 세 곳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엘피다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주요 그러한 소공정 패키지 업체인 동사가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서 동사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또 어떤 기업적인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CEO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동사의 어떤 CEO가 삼성전자의 후공정 센터장 출신이 바로 동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고객과의 어떤 밀착 대응력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나중에 영업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작년에 9월 달부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한 5, 6개월 정도를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런 횡보의 모습은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강하지 못해서 최근에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지금 한 3거래일 연속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는 종목으로 월봉을 좀 보시면서 이미 이제 상당히 좀 저항대로 작용이 됐던 넘기 어려웠던 그런 8,000, 9,000원 선 정도의 가격선
그 부분을 전고점 부분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중장기 관점에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400원에서 9,500원 이 사이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좀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로 1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양순모 전문위원도 곧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관심 종목이었죠. CJ 시푸드 AS 받아볼게요. 네, CJ 시푸드는 이번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그 수산물 육정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이런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수상식품 업체에 대한 수혜주로 제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또 수급선이라 불리는 이동평균선들도 수렴이 되면서 정별이 완성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적인 리스크와 또 수익은 또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제 장중 한때 충분히 저점 매수 구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입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관심 종목으로서 체결이 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재료일까지 좀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좋은 종목은 좋은 자리를 줄 때 또 재료가 노출되기 이전에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팔라는 말처럼 지금 좋은 가격 구간 자리에서는 보유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3,0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3,500원까지 목표가 계속 보시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성룡광군 투자라는 종목입니다. 그 동사는 태양광 발전 부품을 통합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전문 지주사 회사입니다. 워낙에 지금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풍력주다 혹은 태양광이다라는 이런 관련주들이 꾸준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유가 상승에 대한 이런 수혜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주 소재인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바닥을 다지면서 업황 자체가 부진하였다가 또 바닥을 다지는 모습에 또 태양광 업황이 또 턴어라운드 진행형 구간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이런 단기적 모멘텀보다는 좀 추세적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또 계속하여 또 나오고 있고 또 오늘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관련주로도 또 부각이 될 수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까지 긴 조정 흐름을 충분히 받은 모습과 최근 들어서 반등을 위한 이런 수급 모멘텀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조정을 끝을 내고 또 주가 레벨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그 성룡광전투자는 매수가는 2,200원부터 2,240원, 그러니까 어제 전일 종가점, 종가 기준으로부터 한번 이하의 가격을 주었을 때는 한번 관심권에 두시면서 보시는 것 쪽으로 의견을 잡아드리겠고 단기 목표가는 2,500원까지 한번 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손절가는 2,0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윤 광전투자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오늘 내용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가 변함없는 외국인의 지수 견인력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템포 조절 이후에 국내 증시가 재차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호재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우선 버냉키 효과입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미국의 실업률이 8%대로 하락했지만 고용시장이 여전히 정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현재 금융완화 기조의 지속을 피력했습니다. 버냉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양적 완화 가능성을 재환기시킨 셈입니다. QE3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고 시기와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QE3 가능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동성 환경과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재료임에는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유로존의 구제금융 증액을 완강하게 반대했었던 독일의 입장선의 가능성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ECB의 장기대출 프로그램의 시행이 신용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그리스 국채협상의 성공과 2차 구제금융의 최종 승인으로 무질서한 디폴트 리스크는 해소가 되었지만 제2의 그리스로 지목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재차 상승하는 등 잠재적 불안까지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유럽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서 방화벽 구축과 IMF의 재정 확충을 이끌어내기 위한 EFSF와 ESM의 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오는 30일과 31일 날 유로존과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대출 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대 의사를 이어오던 핀란드의 수용시사에 이어서 독일까지 태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은 구제기금 확대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고무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외부 소식은 외국인의 매수를 촉발시켰고 전일 반등 과정에서 외국인 주도의 지수 견인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유동성의 경우 저가 매수 대응에 국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 매수 강도에 의해서 추가 상승 여부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유로존의 정책 이벤트 기대감과 경제지표 일정을 감안했을 때 주중 외국인의 매수 우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확실한 주도주로 자리를 잡은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 대상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 확대는 견조한 지수 흐름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차익 매물 출회가 염려되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 전까지 대형주 중심의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리포트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네, 개장은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대응 전략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오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유입이 됐습니다. 덕분에 코스피 지수도 1% 이상 강세를 보였는데 이 외국인이 사들인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단연 선두했더라고요. 예, 예.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네. 조금 장 중반 이후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쪽에서 쌍끌이 매수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튼 장 그 아래꼴을 좀 길게 다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요. 자, 일단 시장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은 뭐 그 어제 샀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들이 산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화학, 그리고 NIHN, 포스코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현대유약, 삼성물산, 한국가스공사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좀 전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삼성전자가 좀 매수 최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아무래도 어떤 그 미국발 모멘텀이 조금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애플이 좀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연동된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애플이 삼성전자 어떤 주가의 바로미터가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현대모비스가 또 또 매수 상이 올라와 있는데 현대모비스도 만들고 있는 그 신규 부품이 기아차에서 조만간 출시가 될 K9의 어떤 장착이 될 것이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최근에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 10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 수급도 좀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NHN도 지금 현재 6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G마켓 이외에 어떤 오픈마켓을 그 신규로 출시를 그 신규 사업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매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어저께 단발성이 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관들이 16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의 어떤 수급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기관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일 연속, 그리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7일 연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현재 6일 연속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모잠비크에서 가스전을 그 추가로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자원 강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그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관련 테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는 조금은 상반된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LG전자, 한국타이어, 현대위아, 현대미포조선, LG생활건강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전자, SO일, LG화학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기관의 매도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관들이 사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된다면 기관들이 매도하는 조금 이렇게 상반된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그 조금 안 좋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조금 통정 매매 같은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이 살 때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들이 살 때 매도를 하는 이런 흐름이 자칫 깨지게 된다면은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가게 되면서 조금은 추세가 꺾일 그런 어떤 걱정도 조금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 동반적으로 매도한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LG전자를 7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전자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까지 하게 되면서 어떤 그 신규 모바일 그 신규 핸드폰 사업 쪽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1분기에 바로 반영이 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로 인한 어떤 실적에 대한 그 어떤 우려감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그 기관 쪽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 16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O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5일 연속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화학업종을 어제는 매도를 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인터플렉스, 다음, 파라다이스, 실리콘웍스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CJ 홈쇼핑, STS 반도체, 시젠, 다음, 로보스타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4일 연속 그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최근에 4일 연속뿐만 아니라 최근 그 한 25 거래일 연속 현재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NHN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쪽이라든지 그리고 신규 게임 사업 쪽으로 어떤 진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매수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들의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그 수급이 특징적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18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 업종 같은 게 제가 좀 취약한 업종인데 그 무슨 이유로 이렇게 18일 연속 매수가 유입되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파악이 되게 되면은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어저께 기관들이 시젠이란 종목도 한번 보게 된다면 시젠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 외국 기관들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대형 B2B 계약에 대한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시즌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발성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동향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도 나왔고 이 경제 지표들도 썩 긍정적이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어저께 그 좀 장 이후 중반 이후에 조금 상승이 조금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장 대응이
조금 장이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 개시가 되고 난 뒤에 좀 그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대외 변수부터 좀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장막판에 힘이 좀 빠지면서 약세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도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유로존 때 스페인과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EU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유로존 내 그 방화벽을 1조 유로 정도 확충할 것을 그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확충이 되게 되면서 금융위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여건은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말 그대로 방화벽을 추가적으로 조금 이렇게 확충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단 악재는 지금 현재 그 차근차근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악재가 해소되고 있긴 하지만은 신규로 모멘텀을 가져갈 만한 호재가 없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악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금융위기는 해소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금융위기가 해소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양적 완화,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2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2조 3천억 달러였던 자금을 시장이 풀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실물 경기로 이전이 되게 되면서 실물 경기는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조금 악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본다면 어떤 그 제조업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 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아직도 여전히 주택 경기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8%가 넘는 실업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아직까지 실물 경기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실물 경기, 시장이 돈을 유동성을 공급했던 만큼의 어떤 실물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실물 경기 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 제조업 경기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제조업 경기를 봐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중국이 아직도 어떻게 본다면 수출 중심 국가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좀 동반된 흐름이나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계속해서 올리기 힘들듯이 애플이 지금 이제 61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애플이 나스닥 지수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우 그리고 S&P 500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종목이 시장 전체를 이끌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그 뭐 구제금융에 관한 부분, 그리고 실물 경기에 관한 부분, 그리고 호재가 없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애플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조금은 그 알 수 없는 그런 장세를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조금은 관망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예상 지수가 지금 현재 약보합권에서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예상을 하기에 조금 보합권 출발이 좀 예상이 되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일봉상 2040포인트,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205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아직까지 시장에 참여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조금 어제 조금 반등을 줬다 해서 너무 섣불리 덤비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부분에서 2%, 3% 덜 먹더라도 2050포인트 이 구간을 돌파를 할 때 따라가셔도 충분히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2%, 3% 더 먹으려고 하다가 여기서 자칫 가격 조정이 나와가지고 도리어 10%, 15% 손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우리가 시장을 그 개인들이 이끌 수 없다면은 어쨌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이 올라간 부분을 확인하고 따라가더라도 늦지가 않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합권 출발이 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2040포인트. 자, 이거는 준비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저께 동반적으로 코스피 200 그리고 선물이 동반적으로 시가를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고점 부분을 조금 회복을 하면서 마감했지만, 선물은 그에 좀 못 미치는 좀 문핀층 아래쪽에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단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큰 차이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큰 차이는 없지만은 이 미세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항상 시장에서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시장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미세한 차이를 분명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물 차트도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결제가 이렇게 누적이 됐는데, 이 부분을 순수하게 그 매수가 누적이 됐다고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26일이죠. 3월 26일 날, 자, 그 시장의 매도 포지션이 조금 장 후반에 청산이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매도 쪽으로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미국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서 갭으로 인해서 조금 그 손해보는 포지션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아침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았긴 했었지만은 이 부분을 빠르게 청산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순수하게 시장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매도 청산의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자, 표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장 후반까지 매수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보게 된다면 자, 현재 화면을 보시면 5거래일 동안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가 어저께 이 부분이 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산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섣불리 시장에 접근할 이유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환율도 보게 된다면 어저께 장 후반 쪽에서 약세를 보이다가 강세로 전환했다는 부분, 환율이 강세로 전환했다는 부분, 그리고 매도 청산이 나왔다는 부분, 이 부분이 지속이 오늘 쪽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상승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이 오늘까지 연결이 안 된다면은 시장은 아래쪽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은 시장 개장하고 난 뒤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저께 장 후반 쪽에 시장을 위쪽으로 이끌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이게 굳이 장 후반 쪽에서 풋 쪽으로 매수를 누적시킬 필요가 있었냐, 그런 부분도 조금 오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는 어쨌든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열리고 난 뒤에 어쨌든 환율 그리고 선물의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을 봐야 조금 예상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볼 텐데요. 제가 미리 좀 살펴보니까 어제 김형근 전문위원도 추천했던 그런 종목이더라고요. 락앤락.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신가 봐요. 네, 저도 방금 그 밖에서 좀 봤었는데 저 종목이 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전문가들의 어떤 그 종목에 대한 눈이 그만큼 좀 비슷하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락앤락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밀폐 용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월달, 2월달 매출이 20%씩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베트남 유리공장의 상용화 그리고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50개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 100개 정도의 출점이 현재 그 2분기에 본격화될 것이 진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수급만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기관들이 11연속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이겨내는 그런 수급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호재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면 최근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만 원 부분에서 좀 바닥을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매수가를 전일 종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700원 전일 종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1선 좀 위쪽, 조금 위쪽인 35,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2,500원 정도 61선 아래쪽에서 한번 설정을 하고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은 종목이죠. 락앤락.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3월 31일 토요일이죠. 부산일보 소강대에서 열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